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현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4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OA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인 아래 한글, 아래 아자가 있어서 아래 한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글 2018 버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인데요. 아래 아자를 우리 그 MS 파워포인트에서는 표시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슬래시로 표현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아래 한글 2018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사용 방법, 팁들 이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마 아래 한글은 여러분들도 뭐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 혹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학교 전산실에서 좀 써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주로 보시게 되면 아래 한글에 대한 기본 개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윈도우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축키를 소개한 다음에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아래 한글 2018 팁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정말 하나하나 아래 한글을 다 설명하겠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기능도 아래 한글에 있었나요? 싶은 어떤 핵심 뭐 팁 같은 거 중심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에 표를 편집하는 다양한 단축키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아래 한글의 활용법을 오늘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OA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비즈니스 응용과 관련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과제가 새로 나가게 됩니다. 해당 과제는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이력서 자소서 전문가가 전혀 아니죠.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강의자를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컨텐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요 강의 노트는 사실은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했어요. 면접관이 선호하는 영순위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기라고 하는 랜덤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이제 참조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요 책이 제 연구실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사실은 성곡 도서관에서 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래 한글 개요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가 무려 25년 이상이나 됩니다. 예, 저도 제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래 한글을 사용해 왔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대표적인 워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한글을 개발하신 개발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이런 예전부터 유명했던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유명해진 IT 1세대들이 있는데, 이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 개발하신 분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의 창업자인 이찬진이라는 분이세요. 지금도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여담입니다만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 여자 배우 중에 김희애 씨라고 있습니다. 예, 그 김희애 씨의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이찬진 씨가. 그분이 만든 소프트웨어죠. 아래 한글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전 세계 워드 프로세서 시장은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러시아인가 뭐 몇몇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손에 꼽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전부 다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 다 MS 워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그 나라의 워드 프로세서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워드가 별로 힘을 못 쓰는 나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래 한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래 한글은 과거에 제가 처음 워드 프로세서 배웠을 때에는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디팩토 스탠다드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 때는 전부 다 워드 프로세서는 당연히 아래 한글 다 썼기 때문에 MS 워드라는 툴이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를 패키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워드 프로세서 시장의 약 30%는 여전히 아래 한글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래 한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30%는 누가 주로 쓰고 있느냐? 자, 여기 아래 한글의 장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의 정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우리 대학 같은 학교, 모든 공적인 기관들은 기본 워드 프로세서가 아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여러분들이 공무원 쪽으로 이제 나가시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면 본인의 특기에 따라서 보직을 맡게 되는데, 본인이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경영정보 전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행정병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행정병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툴이 오늘 배우게 될 아래 한글이에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여러분들 선배님들 보면 아래 한글을 엄청 잘 씁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이거 써봤기 때문에. 그런 뭐 군부대 같은데, 공공기관, 정부기관 이런 데죠. 우리 대학 같은데 많이 쓰고요.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른 해외 회사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MS 워드를 써도 되겠지만, 아니면 그런 데는 MS 워드를 주로 써야 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부에 뭘 납품을 하는데 제안서 써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부 조달청에 뭘 내는데 그 안에 서류를 써야 된다. 이러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래 한글을 써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한 넓은 사용자층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잘 배워두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나 아시아권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들이 많아요. MS 워드는 전 세계인들이 같이 쓰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약간 아시아권은 문자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기능이 잘 없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 아자를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 옛날 고어를 MS 워드나 뭐 이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삽입해서 쓸 일이 많은데, 이 한자를 뭐 부수나 총획수 같은 걸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중국어의 경우에 간체가 있고 번체가 있잖아요. 똑같은 나라 국자라고 해도 이 나라 국자를 우리 뭐 북경이나 중국 쪽에서는 간결하게 간체로 쓰고, 뭐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복잡한 모양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번체를 쓰고 한문 시간에 배웠던 모양. 근데 이제 이 간체와 번체를 왔다 갔다 변환해주는 기능, 이런 거 생각보다 찾기 어려운데 그게 아래 한글 안에 탑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한국이나 아시아권 사용자를 배려한 좀 편리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래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단축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글자 모양은 Alt L, Alt 플러스 L, 뭐 문단 모양은 Alt T,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단축키들을 잘 외우고 있으면은 초심자들은 그걸 외우기가 되게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외워서 고급 사용자가 되고 나면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이거 되게 잘 쓴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단축키를 잔뜩 배웠나 봐요. 단축키를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 능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하다.
아래 한글 2018에는 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한컴 에셋이라든가 한컴 스페이스라든가 한컴 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클라우드에 기반한 최신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기능. 여러분들은 뭐 학부생들이니까 논문 쓸 일이 많지 않겠지만 이제 대학원 진학하게 되면 학술 논문 같은 거를 작성하는데, 그때 이제 기존에 출판된 다른 논문들을 일정 양식에 맞춰서 인용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2018 버전에 새로 탑재되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한글이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은 뭐냐면 MS 오피스는 업데이트가 자주 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2010 버전이 나오면 3년 있다가 2013이 나오고, 또 3년 있다가 2016이 나오고, 3년 있다 2019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3년 혹은 4년 주기로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래 한글은 업그레이드를 너무 자주 해요. 예, 뭐 한글 2018, 뭐 최근에 한글 2020도 나왔더라고요. 20, 뭐 이런 식으로 뭐 2년, 짧게는 1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아래 한글의 문제점은 뭐냐면 버전끼리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래 한글 2018 버전을 이용해서 아주 이쁘게, 내가 보기에는 아주 완벽하게 포맷을 다 맞춰놨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 버전에서 열면은 살짝 뭐 한 칸 내려온다든가 한 줄 뭐 내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가 봤던 모양과 약간 다르게 얽혀지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생깁니다. 간혹. 자주 생기진 않고요. 간혹. 그런 거가 하나의 단점일 수 있겠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MS 오피스 제품간의 호환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엑셀에서 만든 표나 그래프를 워드 프로세서로 가져올 때 이거를 아래 한글에 붙여넣기 할 때, 그 다음에 뭐 MS 워드에 붙여넣기 할 때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막상 써보면 아래 한글에서 가져올 때 조금 뭐 좀 버벅대거나 잘 안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요새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초창기엔 또 특히 좀 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한글에 대한 기본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래 한글에서도 물론 활용이 되지만 MS 오피스 제품군에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글씨 크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파워포인트에서 큰 글씨로 같이 실습하면서 이 기능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단축키, 컨트롤 Z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Z 단축키. 자, 이 실습을 위해서 제가 파일에,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새로 켜세요. 파워포인트 새로 켜시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글씨 크게,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컨트롤 Z인데, 컨트롤 G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방금 내가 했던 어떤 액션을 취소할 때 컨트롤 G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이런 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칸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탁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웠어요. 근데 이걸 내가 지울 생각이 없었어요. 방금 실수로 내가 딜리트를 눌러서 지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내가 딜리트 눌렀던 그것을 취소해야 되죠. 원래대로 돌려야 되죠.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지금 보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방금 내가 했던 액션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했던 액션을 취소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를 취소하는 거에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 저도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자, 영어로 바꿔서 제 이메일 주소 한번 쳐볼게요. hcahn@공민.ac.kr. 이게 제 이메일 주소예요.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란색 줄로 이렇게 글씨가 쫙 밑줄 친 걸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이 링크를 따라가면
이메일을 당장 보내줄 것처럼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면 나는 여기 밑줄 치고 싶지 않아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에 하이퍼링크 걸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얘가 너무 오버해서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나 방금 이 자동으로 바꿔진 거 취소하고 싶은데? 이럴 때도 어떤 단축키를 쓰면 돼요? 그렇죠. 컨트롤 Z를 누르면 방금 자동으로 바꾼 거를 취소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럴 때도 컨트롤 Z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유사한 기능, 예, 상황 유사한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RMEO. 자, RMEO. 예. 하고선 스페이스바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단, 그대라는 한글로 바뀌죠? 예, 그대.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를 치고 싶었던 거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는 그대를 치고 싶었던 게 아니고 RMEO를 치고 싶었어요. 얘가 지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한글로 바꾼 거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RMEO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유사한 사례예요, 계속.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님인데 여러분 확률이라고 쓰면 이거는 삑이에요. 틀린 표현입니다. 라고 해서 괄호 열고 X를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괄호 열고 X를 치려는 순간 자동으로 U를 U로 바꾸죠. 맞춤법이 틀린 거 있으면 또 자동으로 얘가 맞춤법을 고쳐줘요. 이것도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나는 국어 선생님이라서 잘못 사용한 예로 확 U를 쓰고 싶었는데 얘가 이제 오버해서 자동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원래 내가 의도했던 표현으로 바꾸려면 컨트롤 Z 이러면 예,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뭘 이렇게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막 바뀌는 게 은근히 요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예, 지금부터 자동으로 바꾸는 거 몇 가지 좀 힌트로, 이건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화살표를 쓸 일이 많아지죠. 예, A가 B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 A가 B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살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화살표입니까? 이거는 화살표가 아니라 빼기 부등호죠. 빼기 부등호. 예. 근데 보통 이걸 그냥 화살표로 많이 쓰죠. 귀찮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화살표를 이렇게 쓰지 않고 진짜 화살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는 빼기 한 번 부등호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빼기를 한 개 치지 마시고 두 번을 한번 쳐보세요. 자, 빼기 부등호 어떻게 돼요? 예, 자동으로 화살표로 싹 바뀌죠, 그죠? 예, 반대쪽 화살표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등호 먼저 치고 빼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두 번.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돼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원래 그 부등호 빼기를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컨트롤 Z를 누르면 되죠.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화살표는 약간 얇은 화살표였잖아요. 두꺼운 화살표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꺼운 화살표. 예, 두꺼운 화살표. 두꺼운 화살표는 우리 보통 두꺼운 화살표는 빼기 대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요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화살배가. 자,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거야. 이퀄 부등호. 그러면 자, 아까 빼기 부등호 할 때보다 어때요? 화살표가 굵어지죠. 그죠? 굵은 화살표. 반대 방향의 굵은 화살표 역시 예, 부등호 먼저 하고 빼기가 아니라 이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 이거 말고도 자,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 쓰시고 싶으면은 콜론 하시고요. 콜론 하시고 웃는 얼굴이 이렇게 괄호잖아요. 소괄호 이렇게 치면 네. 자, 컨트롤 Z 누르면 요건데요. 자, 컨트롤 Z 안 누르면 이러면 웃는 얼굴. 자, 찡그린 얼굴 어떻게 할까요? 찡그린 얼굴은 네, 이 방향을 소괄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카피라이트 이거 하면 자동으로 C 동그라미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지스터드 마크 이런 R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다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G 단축키를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이 화면이 지금 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 요새 마우스에는 가운데에 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처럼 앞으로 굴렸다 뒤로 굴렸다 할 수 있는 휠이 가운데 있잖아요. 자,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그 휠을 앞방향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앞방향으로 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점점 확대되죠. 축소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축소시키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까는 휠을 앞으로 밀었는데 이번에는 뒤로 빼면 돼요. 뒤로 이렇게 작아지죠. 앞으로 확대했다, 뒤로 했다. 확대했다, 뒤로 했다. 예, 이거는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봐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더 크게 확대하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확대, 예, 이렇게 하면 뒤로, 예, 이렇게 모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예,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확대, 축소 이렇게 한다. 예,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언제 의미가 있냐? 요럴 때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네모를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네모를 조그맣게 그렸는데 지금 꼭지점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꼭지점이 4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형을 미세하게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 휠 앞으로 굴려서 확대하다 보면 아까는 동그라미가 꼭지점이 맨 끝에 있는 4개밖에 안 보였는데 아주 크게 확대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 4개가 추가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 꼭지점들을 잡아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도 할 수 있고 또 늘렸다 줄였다도 할 수 있고 좀 더 미세하게 마이크로하게 편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편집하고 다시 다 됐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빼고 확대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뒤로 빼고 그러면 4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6개가 보이고 이렇게 더 확대하면 8개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이런 식으로 편집을 자세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문단을 나누는 개념. 근데 줄바꿈을 하는데 문단 구분 없이 줄바꿈 하는 거 그걸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글이 좀 글밥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습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요. 자, 우리 WK04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WK04라는 압축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셔서 바탕화면 같은 데다 이렇게 풀어 놓으시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실습에 참조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bsp04.hwp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아래 한글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표 작성 실습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하려는 내용은 앞에 있으니까 좀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앞으로 이동, 예, 앞으로 이동.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동.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요 아메리칸 항공사 보이시죠? 요 아메리칸 항공사 여기. 예, 자, 아메리칸 항공사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런 에러가 나요, 그죠? 그림 경로. 뭐 노네임점 이거 어디 그림이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요 에러 메시지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요게 출연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동영상 때 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에러가 났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에러의 의미는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 이제 X를 닫거나 무시하시고 X로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에러는 왜 발생했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요 아메리칸 항공사 이렇게 와보시면, 자, 제가 좀 뒤로 빼볼까요? 이렇게 뒤로 빼보시면, 자, 아메리칸 항공사는 매년 어쩌고 투자하고 있다 한 문장이죠.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아니다 한 문장이에요. 대신 이룬다 또 하나의 문장. 세 번째 문장, 아메리칸 항공사는 깨달았다. 네 번째 문장, 그들은 추정하였다. 다섯 번째 문장. 자, 문장이 5개가 쭉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줄을 바꿔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죠. 이렇게 여러 문장들이 뭉쳐서 같은 내용끼리 이렇게 묶여있는, 요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요걸 뭐라고 배우죠? 문단 혹은 단락이라고 배우죠. 예, 요게 한 문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보통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도 벌려주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앞에 한 칸 정도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죠? 그래서 문단과 문단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사는 투자하고 있고 고객 전화 아니고 이룬다. 자, 여기서 요 다음 문장에서 새로운 문단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원래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하나의 문단이었지만 이제는 하나, 둘 이렇게 2개의 문단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처럼 국어에서 배우는 문단은 문장들의 집합을 문단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컴퓨터에서의 문단은, 워드 프로세서에서의 문단은 뭐가 문단이에요? 예, 쭉 내용을 치다가 엔터를 쳤을 때, 엔터가 처음으로 나오면 그것이 문단이에요. 그래서 엔터와 엔터 사이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문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엔터를 땅 쳤더니 문단이 만들어졌는데, 문단을 새로 만드니까 이렇게 문단과 문단 사이에 간격도 벌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한 칸씩 들여쓰기도 자동으로 됐잖아요. 지금 방금.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줄을 바꾸고 싶어요. 줄은 바꾸고 싶은데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앞에 들여쓰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줄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문단을 바꾸되, 줄은 바꾸되 새로운 문단을 만들지 않으면서 줄만 바꾸고 싶을 때,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단축키 뭘 써야 되냐?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야 돼요. 자, 쉬프트 누른 상태로 엔터 이렇게 치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문단과 문단 사이에 간격도 벌어지고 첫 문단 시작할 때 들여쓰기도 됐었는데 쉬프트 엔터를 치니까 네, 이렇게 줄만 그냥 달랑 바꿨지 문단은 구분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따 또 배우겠지만 아래 한글의 여러 메뉴들 중에 여기 파일, 편집, 보기, 여기 보기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문단 부호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 문단 부호. 그러면 문단 부호를 체크하면은 문단이 나눠지는 곳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부호, 요게 문단 부호예요. 요 문단 부호. 그 의미는 여기서 엔터를 쳤다 이거죠. 엔터를 쳐서 문단을 구분했다라는 의미인데, 자, 아까 우리가 쉬프트 엔터 친 데는 어떤 부호가 써 있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조금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은 맞는데요. 화살표도 맞는데 꺽쇠가 아니라 그냥 아랫방향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냥 직선 형태로. 요거는 문단을 새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줄만 다음 줄로 바꾸는 쉬프트 엔터가 여기서 눌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단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줄 바꿈할 때는 쉬프트 엔터를 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쉬프트 엔터가 사용된 데가 또 여기에도 있어요. 자, 만약에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여기 앞에 이제 글머리표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띵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도 글머리표, 여기도 글머리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글머리표의 하위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글머리표를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무슨 엔터를 쳐야 되겠어요? 그냥 엔터를 치지 않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엔터를 쳐야 줄만 바꾸면서 글머리표는 새로 생성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문단이 아니니까. 이렇게 개조식 문서를 쓸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Shift 엔터를 활용을 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웹 기술에 대한 빠른 수용 다음에도 Shift 엔터가 눌러졌기 때문에 글머리표가 안 생기고 줄만 이렇게 바꿔서 콜론 밑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형태로 편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기능. 네. 그 아래 한글이나 아니면은 뭐 문서로 보고서 만들 때 여러분 표지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표지. 자, 그러면 표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지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표지 제목.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학생이니까 국민대학교 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부 학번 뭐 그다음에 뭐 홍길동 이렇게 본인 이름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지 제목을 이쁘게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표지 제목 이렇게 디자인을 이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지의 제목은 글씨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글씨도 이렇게 크게 키워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 소속 이름 이런 것도 좀 글씨가 커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니까 적당히 키워서 뭐 끝에 정렬 이렇게 하고 제목과 뭐 여기 학번 이름 사이에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띄고 자 그런 다음에 다 했는데 자 1서론 뭐 아니면 뭐 개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보고서 본문이 따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죠. 그럴 때 여기 이제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엔터를 막 치는 거예요. 엔터 이렇게 딱 쳐가지고 여기다가 1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개똥이는 뭐 훌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보고서 내용을 쓰시겠죠. 근데 이렇게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엔터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 놓으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보고서를 내려고 했더니 제목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제목을 더 키워요. 더 키웠어요. 여기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숙제라는 과제 1 뭐 이런 글머리표도 내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또 막 글씨를 막 키워.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은데 딱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러고선 딱 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래로 쭉 내려와 보면은 아까는 여기서부터 1서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위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고 이 글씨가 커지고 여기를 간격을 더 넓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앞에 여기 있던 1서론이 여기 있는 1서론으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편집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때 딱 좋았잖아요. 여기서 잘못한 건 뭐냐? 자, 줄 페이지 바꿈을 할 때 아까는 엔터 이렇게 해서 맞췄잖아요.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페이지와 페이지를 구분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자, 방금 제가 누른 거예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엔터를 안 쳐도 자동으로 페이지와 페이지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버려요. 자,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 같이 표지 제목의 글씨를 훨씬 더 크게 키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엔터 치고 또 2020학년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과제 뭐 1 뭐 이런 식으로 글머리 기호 얼마든지 만들고 이렇게 뭐 두꺼운 글씨도 하고 뭐 또 여기도 이제 봤더니 좀 더 띄워줄까 엔터 또 좀 쳐주고 그래도 어때요? 1서론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죠. 왜냐면 내가 강제로 엔터 쳐가지고 조준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음 페이지로 갈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무조건 첫 시작은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줄로 고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로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를 삽입하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계속 새로운 페이지 삽입하고 싶다면 컨트롤 엔터 이런 식으로 삽입하시면 됩니다. 이 단축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윈도우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아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쳐볼게요. 컨트롤 엔터 치면 뭐가 삽입돼요? 슬라이드가 삽입돼요. 마찬가지 또 컨트롤 엔터 치면 또 슬라이드 삽입되고,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내용, 예를 들어서 내용 하고선 엔터를 치면 또 새로운 글머리표가 만들어지잖아요. 내용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 그냥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글머리표가 안 생기고, 네, 그냥 줄바꿈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배워봅시다. 그리기 도구 쓸 때 사용하는 유용한 마우스 활용 방법인데요. 자, 제가 빈 화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예, 빈 화면을 만든 다음에 요 네모 상자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네모 상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요 네모 상자를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본다고 합시다.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잘 내려와요, 아래로? 저는 손에 약간 수전증 같은 게 있는지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미세하게 떨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를 미세하게 떨리는 거를 방지하고 싶어서 딱 줄을 맞춰서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이렇게 딱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지 마시고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일부러라도 옆으로 살짝 흔들어 봐요. 일부러. 도형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아까는 흔들렸죠. 이 쉬프트 안 누르고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양옆으로 흔들어 봐요. 물론 이렇게 세게 흔들면 흔들려요. 세게 흔들면 흔들리지만 살짝만 흔들면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직만 이렇게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위아래로 흔들어 봐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쉬프트 누르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개체를 이동을 하면 수전증 환자한테 굉장히 유용해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체를 복사할 때, 자, 예를 들면 똑같이 생긴 애를 옆에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어디 있습니까? 복사,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뭐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예, 순식간에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제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G 예, 이렇게. 네, 컨트롤 G 눌러서 취소했습니다. 방금 복사할 수 있고요. 자, 응용편 요거를 5와 열을 맞춰서 복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을 누르면 복사하고 쉬프트를 누르면 열 맞춰서 내리거나 옆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고 또 이렇게 내린 다음에 또 얘네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복사하고 이러면은 순간 뭐 5와 열이 맞춰진, 예, 사각형 12개를 순식간에 딱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예, 요런 때, 예, 컨트롤과 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도형 복사하는 거 쓸 수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할 때요, 이 도형을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키우는 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을 만약에 왼쪽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는 왼쪽 조준에서 늘렸다 줄였다, 아래 방향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대각선 늘렸다 줄였다. 근데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내가 지금 붙잡아 끄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왼쪽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오른쪽 늘렸다 줄였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도 같이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 혹은 위쪽 둘 중에 하나만 잡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할 때예요, 지금. 그러면 양쪽을 같이, 예, 양 방향 같이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는 게 됩니다.
대각선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도 원래 컨트롤 안 누르면 한쪽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을 건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비율로 유지하면서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게가 됩니다. 이런 단축키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은 앞으로 윈도우 관련된 여러 가지 편집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유용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래 한글에 대한 개요와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잠깐 끊고요. 본격적인 이제 아래 한글의 팁들은 이 두 번째 강의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